자,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아닙니다. 누가, 아파트 대지권을 낙찰받고 수익이 난 사람입니다. 요 아파트의 대지권을 낙찰받아요. 1억 7천에 받아가지고 12세대한테 소송 걸었어요. 너가 지로를 돌아 이래가지고 12세대가 매달 지로 150만원 주는 걸 조정이 됐어요. 돼가지고 303호는 대지권을 5,200, 501호는 4,800, 여기서 팔아먹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0에 30535 이게 법지권이 성립 안 되는 보거든요. 2010에 3053 자, 아파트 대지권이 경매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땅에 엄마 땅에 담보를 누가 잡았어요. 건재당 경남원에서 잡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남원에서 옛날에 건물이 없을 때 땅을 담보 잡아놨죠. 잡아놨는데 뒤에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이리 이제 지었는데 그러면 경남은행에 옛날에 땅 1순위로 여기서 1순위로 건조당을 설정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 되고 이렇게 막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럼 여기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계매 넣습니다. 임의계매 넣어요. 그럼 우리가 또 낙찰 받아요. 그럼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여들어가죠. 낙찰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료를 그래서 철거는 그렇다 치더라고 지료를 너가 12세대가 매달 150만원 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1억 7천에 여기에 딱 보면요. 대지권이 140평인데 지분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샀는데 요 법인에서 1억 7,100에 사가지고 여기다 소송합니다. 소송했더니 판사님이 그럼 12세대가 지로 150만원 주도 되겠습니까? 서로 합의합니까? 준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매달 150 받다가 대지권 없으면 좀 딱딱하죠. 건물주가 사러 옵니다. 그럼 사러 오면 또 꽃감 빼먹듯이 싹싹 팔면 됩니다. 하나씩 팔아가지고 쭉 하는데 결국은 5억 한 5천 정도 낙찰가의 300% 이상 지로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따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간 사람은 지로 줄 필요 없겠죠. 그때부터는 없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이제 지로를 어느 정도 받아 챙길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좋다. 그래서 아파트 지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대지권 대지권이 놓았을 때도 도의 되더라. 알겠죠? 특히 서울 같으면 더 어쩌고 그죠? 서울 같으면은 낙찰을 예로 대지권이 보통 이래요.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면은 건물이 7억 대지권이 3억이에요. 보통 보면은 그래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땅이 4억 건물은 6억 일이 조금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4억짜리 대지권인데 요게 옛날에 은행에 설정했다가 다시 계면 올 때는 여러분이 한 2억에 받습니다. 받으면은 4억에 지료를 달라 그을 수도 있고 건물을 대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 개 따지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가끔은. 그래서 이거는 법진상권 성립 안 해서 건물이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2번. 자꾸 원장님이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하는 이게 무슨 장이냐?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요. 366조가 있고, 우리 또 판례에서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예로 건물이 철거냐, 그러면은 존치가 되느냐, 그러면은 존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존치가 되는 거고요. 법정상권이 성립 안 한다, 그러면 철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립할 때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된대요. 네, 설정할 때 은행에서 본권에 돈연비를 달래요. 허름한 집을 들고 와서 어느 사람이 고객이 허름한 집을 하나 들고 와서 초가집, 계약집을, 촌집을 들고 와서 대출해 달래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두 등기가 되면은 등기를 두 개 다 잡아가지고 대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땅만 되고 건물은 미등기라 보니까. 근데 급하다고 좀 해달래요. 대출을. 여기 한 시세 한 3억 가니까 대출 1억만 좀 내달래요. 그게 이제 은행 지임장들이 뭐 고민하다 해줍니다. 또 거래관계도 보고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건물하고 땅 주인이 같느냐, 같다면 해주는데 이자를 안 내. 은행부만 있으면 되는데 가압류가 10억이 들어가 있어. 땅에. 그러면 이제 이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땅 주인이. 그러니까 그만 은행에서는 건물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땅만 기면해야 되겠죠. 할 수 없이. 그러면 넣는데 이 낙찰을 받으면은 은행 설정할 때 건물이 있는 거를 알고 받았다, 없는 걸 받았다. 알고 받았죠. 소유자 같죠. 이럴 때는 낙찰자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권리를 줘야 돼. 철가라 소리 못한다는. 은행이 잡을 때처럼 낙찰자도 그거를 철가라 소리 못하고 그 이제 법인으로 성립한다. 자, 답은 이에요. 이 성립 요건은 법이상권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냐? 좋다. 설정할 때 맞더라.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느냐? 있었다. 건물이 설정할 때 건물이 미리 존재가 있었다. 그 다음에 건조당이 뭐 설정됐냐? 오케이, 설정됐습니다. 건조당이 땅이만 됐습니다. 소유자가 달렸습니까? 예, 달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건물에 존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예로 설정할 때부터 땅은 남편이고 건물은 배우자한테 믿음기라. 그런 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뭐 하여튼 땅하고 건물 중에 다르면 무조건 철거고 일단 같다는 전제입니다. 같을 때만 조금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례를 봅니다. 사례를. 근데 이게 이제 법하고 관습법상의 판례손 입장하고는 뭐 그 말이에요. 문구가 조금 다르 보이지. 뭐 대동소이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1차에 25명이 들어오더라. 토지만 낙찰 받는데 이게 뭐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9,900인데 3억에 들어오더라. 왜 많이 들어오냐? 왜 많이 들어올까? 15에 185에 왜 많이 들어올까? 아까 우리 봤죠? 땅만 낙찰받아갖고 지로 내놔라고 소송하고 그러죠? 자, 그런 겁니다. 요것도 보면은 9,900만원짜리 땅인데 창녕 남지의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은 빠졌어. 건물금 요겁니다. 요 건물은 빠지고 깔린 땅에 요 설정되고 이게 경매 놓은 겁니다. 낙찰받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높게 받느냐? 이거 삼키려고. 공짜 물라고. 쉽게 말하면 공짜로 챙기려고 이제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근데 땅만 나왔는데 9,900인데 25명이나 붙어서 3억 5천에 들어오더라. 자, 봅니다. 그럼 이게 원래 감정은 이게요. 감정은 1억 4,100인데 이런 건물이 제외가 됐으니까 6가구, 15가구가 제외됐으니까 요거를 1억 4천에 그러면은 1차 금액은 이제 얼마입니까 지금? 30% 디시하죠. 디시인데 낙찰은 3억 5천에 낙찰 받는 거는 요 15가구한테 아까처럼 지로 내놔라, 철거해라 이래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세게 들어오더라. 옛날에는 1차 금액보다도 조금 싸게 뭐 7천에 낙찰 받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25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이제 경매를 아니까, 저거는 이제 철거당할 운명이니까, 내가 집주인 노릇한, 땅주인 노릇하면 저거는 이제 99% 하니까, 이제 높게 막 들어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를 지루를 내놔라, 안 주면은 경매 시해갖고 1억에 떨어지면 내가 낙찰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사이드 오는 겁니다, 보면. 자, 결국 누가 샀느냐? 이 건물주가 신민기인데, 이 신민기 씨가 샀더라고. 요거를 방어 입찰하기 위해서. 그죠? 건물주가, 여러 지가 15억 주고 지은 집인데, 지인데, 신민기라는 이 건물주가 여기에 낙찰을 받았더라. 제가 보니까. 방어 입찰로. 자, 24번. 토지 낙찰자인데, 건물 철거 소송을 하려면은, 건물주 피고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더라. 자, 이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공매에서 받았어요. 한 100평 하만 군북에 땅을 받았는데 건물이 안 했어요. 요거를 나 1200에 샀는데 누가 4,600 사고 싶대요. 그 대신에 뭐냐 그러면은 건물 철거 조건으로 사주겠대. 근데 건물을 또 찾아보니까 이 기록이 안 나와. 매매가도 안 나오고 결국 못 팔았습니다. 지금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럴 때는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내 같으면 쉘이 부숴줍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뒤에 나중에 건물값 내놔라 그러면 뭐 감정해도 되겠죠. 감정을 해갖고 한 500, 1000만 놓으면은 그거 주기를 하고 쉘을 부숴줍니다. 근데 건물이 촌집이 많은데 이게 이제 동사무소, 면사무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이름만 딱 있어. 김순자. 자, 이 김순자가 김정자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김정자가 10,000명이 되는데 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소송하려고 하면은 항시 여기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번호가 필요해요, 번호.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낙찰받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 소송하려고 하면요, 제일 문제가 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기 확보가 돼요. 확보가 돼야 소송이 되는 거지. 그냥 김순자 앞으로, 김정자 앞으로 소송한다고 안 됩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팔고 싶은데, 낙찰받을 때는 건물이 누구 건지, 주민등록번호 정도가 파악이 되는지, 그거를 알고 낙찰받으면 좋겠다. 자, 25번. 법정상권은 대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면서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에만 법직권이 성립하고 다르면은 무조건 철거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건물만 낙찰받는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 받는 건 아니고 땅만 낙찰받는다. 받는데 건물이 5억, 10억 주고 지은 거더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포기해줍니다. 자, 2억 1,800에 땅 받으면 이 건물이 커피점입니다. 아주 유명한 커피점. 엔젤스 커피점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돈은 되겠는데 대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가는 사람 자꾸 그 입맛 다시 받자. 이건 안 된다.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강제경매와 불이상권. 자, 우리 이제 법직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강제경매와 불이상권. 그 다음에 임의경매와 그런데 이제 쉬운 거는 강제경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의령에 삼성 이병철 회장님 생가앞에 멋이 나왔어요. 옆집에 2,900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이 커피점입니다. 20-5712 한 번입니다. 자, 보세요. 화면 봅니다. 화면. 자, 화면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 건물은 빠지고 땅만 나왔어요. 이 건물 괜찮죠? 그죠? 또 위치가 또 상당히 좋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거 어딥니까, 지금? 이거 뭐라 써놨습니까? 요 집이. 우리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님 생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여기가, 보통 보면 들어가죠. 여기 입구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봅니다. 예.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여기 왔다, 이렇게 가죠. 가는 길목에, 들어갔다 오는 길목에 딱 커피집이 있으면은 커피가 장사할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제 요 구경도 했으니까, 이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요거. 땅만 나왔어요, 땅만. 그러면은, 이 보면은, 자, 뭐 판대 지금? 건물은 제외고, 땅만 판대 말이죠. 땅만 파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이 한 1억 정도 간대요. 이 신축비 한 1억 되는데, 땅이 3,400인데, 건물은 이게 이제 소매집하고 제외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2,900에 이렇게 판대요.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법원 바로 가기 위해서 해당 사건 법원을 가니까 문건 송달려 가니까 5월달에 연기를 했다가 최근에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했어요. 11월 3일에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곧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땅만 뭐 넣었다고요? 땅만 넣었다. 건물은 빠지고. 자, 그러면은 자, 등기부 이래요. 땅만 넣었단 말이죠, 땅. 땅이 경매에 나오는데, 땅에 이제 소유자가 성씨인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가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서철한씨가 강제 경매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언제냐 이걸 따집니다.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는 땅은 성씨고 건물은 진씨고 이런 가운데서 땅이 경매 나옵니다. 땅이 경매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언제에 이 순간에 볼 때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강제 경매는 자 외우세요. 강제 경매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은 요거를 따집니다. 근데 가압류보다 건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또 따집니다. 요 당시 4월 4일 당시에 땅은 성씨고 2016년 4월 4일에 그때 당시에 건물은 누굽니까? 진씨죠. 그러면 갖다 틀리다. 다르죠? 그러면은 요거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 이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판례 해석은. 그럼 요거는 이제 땅을 하나 받으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철거할 때가 지르러 달라. 그러면은 어차피 1억 주고 진 집인데 철거도 해야 되고 지르러 줘야 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건물죄 난차죠. 그러면 너 땅을 예로 너가 5천원에 주고 샀는데 나 땅을 1억 줄게 8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 건물이 1억인데 막 3천만만 주라. 내가 막 넘겨줄게. 어차피 내 돈 주고 철거 같은 뭐 한 500 들겠죠? 드는데 한 2, 3천만 주면은 내가 어차피 철거할 거야. 국가적인 손실이니까 사회적 손실이니까 그거 받고 2, 3천원이라도 받고 나한테 사가라. 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땅을 싸게 사고 건물도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 딱 주인장 되면은 아까 했죠. 우리 그 경주에 아까 뭐고 경주 식당 그 뭐고 식당 아까 좋은 집 하나 있었죠. 요하구인가 그게 허름한 집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게 그것처럼 요 딱 앉아서 맨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온다. 길을 삼성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고 회장님 그 길을 받으려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 많이 와요. 알게 모르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여기 메뉴를 팔 수가 있고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자, 그런 목적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는 간단해요. 아까처럼 가압류가 있다. 강제경매만 있으면은 자 이렇습니다. 땅만 넣었죠. 자, 결론 이겁니다. 강제경매가 될 땅만 될 때는 이때를 기준하는데 앞에 가압류가 혹시 있으면 요걸 기준하고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요놈 당시입니다. 당시에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 그러면 철거, 같더라 그러면은 존치. 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가 판례는 해석은 그냥 이걸 보세요. 전합의적 판결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인 동일이 속하였다는 판단의 기준은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인데 앞에 건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다. 저당권은 항시요. 앞에다 건을 넣었어요. 건저당권 설정 당시다. 제가 저당권은 저도 어느 시간 3, 4년 했는데 한 번도 봤어요. 무조건 건저당입니다. 99.9999%가 건저당권 설정당. 그래서 법에서는 다 저당권 하세요.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항시 건저당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민법 360조 법상권 이야기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법치권이 성립하는 게 대표적인 2개, 성립 안 하는 것이 3개,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법치권은. 임의경매는 총 판례가 간단하게 5개 있다 보면 됩니다. 성립 안 한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고, 성립한다 하면은 안 좋은 거고, 성립 안 하고 철거하라 하면은 땅 주인이 좋은 거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자, 보겠습니다. 28번. 임의경매와 건저당권. 건저당권 취득 유형별로 법정상권 성립 여부 5가지가 있는데 1번 봅니다. 1번. 나대지에 건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누가 뒤에 축조를 했다 하면은 무조건 철거다. 이게 우리 경매에서 90%입니다. 내가 볼 때 90%. 자, 이런 거예요. 자, 신안의 지임장인데 누가 돈 빌려 왔어요.
지점장님, 요 농지, 요거 공장 용지쯤 되는데, 요 돈 좀 빌려주세요. 요로 3억 빌려달래요, 담보.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뭐 자기가 구청 가서 어떻게 해갖고 건축을 지었어요. 공장 12억짜리. 근데, 뭐 중간에 성낙서 해달래요. 내가 해줬습니다. 성낙서. 공장 건물 짓겠다고. 원래 1순위 그냥 설정하고, 성낙서를 1년 뒤에 받아갔어요. 짓는다고. 지으면 어쩔 거냐? 아주 지어가지고 담보를 주겠대요. 은행에. 담보를 주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말은 그래놓고 안 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제 또 이자가 안 들어오고, 또 은행 건전당 뒤에 또 가압류가 뭐 5건 뭐 10억, 20억짜리가 막 들어가 붙어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건물주도 손들어줍니다. 땅 주인도 이자를 안 내요. 그럼 은행에서 땅만 기밀을 닦아냈습니다. 이러면은 낙찰받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럼 요런 경우가 뭐 한 90% 되겠나, 내 느낌이 그래요. 90%. 그러니까 은행에서 빈털을 잡았는데, 담보를 잡아놨는데, 뒤에 1년, 2년, 3년, 5년 뒤에 건물을 지어졌더라. 근데 담보가 안 들어오고, 땅만 은행에서 경매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다 따져보고, 저게 건축이 은행 설정할 때는 5년 전이고, 건축은 저거 2, 3년 전에 지금 허가받아 지은 기고, 이러면은 처거다. 알겠어요? 이게 90%다. 90%. 자, 그 다음에 유형 2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게 낙찰되고 건물을 공짜 묻겠다고 팔리네. 자, 10에 6616. 자, 이게 막 거의 90%가 봅니다. 10에 6616. 자, 이런 거요. 이 농지가 나왔는데, 이 공장, 사실은 공장 용지죠. 공장 용지가 나왔는데, 건물은 제외되고, 1600평에 이게, 지금 원래는 요 땅이 있습니다. 땅에 원래 은행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건전당 설정하고 나갔는데, 그때 땅값이 이게, 보니까 4억 7,600이 나갔는데, 뒤에 건물이 막 지어졌어요. 12억짜리. 제외되고. 그죠? 그럼 여기에 땅에 대해서 담보를 잡은 은행이 솔로몬 저축은행입니다. 자, 은행에는 보통 이렇게 해요. 같은 날에 건전당 플러스 지상권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빈털을 잡을 때는 1순위 건전당을 잡고 그 날짜 지상권도 잡아라. 지상권은 뭐냐? 그러면 건물을 함부로 짓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30년간 해서 이게 딱 세트입니다. 이게 막 풀세트예요. 각 은행마다. 땅 담보 잡을 때는 건전당 설정도 하고, 자, 6억 5천 했다 하는 것은 원금이 얼마 나왔다고요? 5억이 나왔어요. 5억 나오고, 채권 최고액은 130%, 보통 이 땅은 30% 돼요. 그게 6억 5천 됩니다. 이 아파트 같으면 6억 정도 설정합니다. 20% 정도 설정돼서. 근데 상가나 토지는 30% 정도 설정을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보니까, 빈털을 잡았구나. 대출이 원금이 5억 나왔구나. 자, 이거만 나오면 되는데, 또 빌립니다. 준행시 5억 좀 빌리도,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 짜다리 또 막 돈 빌리고, 가압류 세무서 들어오고,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네. 5개월 기다리다가 이자가 4천만원 붙여가지고, 이제 5억 4천. 이렇게 매넣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일이었는데, 건물이 떠겠어요, 이게. 10억짜리가 이게 이제 제외되는 건물이 이게 공장이 쭉, 이거 합치면 12억입니다. 제외됐어요. 그럼 이게, 감정가는 4억 7,600인데, 이 제외되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1차는 3억 3,300에, 낙찰은 4명에 5억에 들어오더라. 그럼 이 사람은, 낙찰자는 돈 넣고 오자미가, 건물에다가 이제 철거하라고 소송합니다. 철거하세요. 이러면 판사님이,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로도 주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90%입니다. 법인상권에서. 알겠죠? 이게 90%. 90%. 자, 그런데 29번입니다. 이게 해운대의 이 호텔입니다. 100억 주고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문에 보면 나왔어요. 완공을 앞둔 구청 빌딩인데 호텔인데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가 철거를 청구했는데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은 권리 남용에 해당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 뭐 70억 들었든지 95% 공정이 됐든지 이런 건 안 묻겠다. 그래서 땅 낙찰자가 건전당을 한 사람이 채권회수에서 이제 경매 들어갔을 때 낙찰 받으면은
그 소유자한테는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건물도 100억짜리입니다, 이거. 자, 30번. 유형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이제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는 법이상 성립한다. 자, 이런 경우에서요, 5층짜리 중에서 2층을 지으면서 돈 빌려왔어요. 담보제 빼고 돈 좀 10억 빌려달래. 저보고, 신한의 지점장님, 요 땅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한 10억만 좀 빌려주세요. 땅 잡고. 그 땅만 빈터가 지금 뭡니까, 지금? 짓고 있죠, 지금. 2층 짓고 있어요. 그 땅도 본게네 홍길동이고, 건축주도 홍길동이고,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 아, 좋다. 빌려줄게. 빌려주는데 나중에 분양 다 해먹고, 이 건축주가 캄보디아 도망가 비싸. 건축비도 안 주고, 공사비도 안 주고, 분양 대금은 100억 받아 챙기고, 지는 가버렸어. 은행은 또 어찌 됩니까? 담보도 못 잡았어. 땅만 잡았어. 땅만 겸해 넣었어요. 낙찰됐어요. 그러면 건물은 존치다, 철거다. 존치가 되는 겁니다. 은행이 담보 잡을 때 같았죠? 같으면은 존치가 됩니다. 건조당 건자, 은행에 해를 안 끼쳤다. 그럽니다. 해를 안 끼쳤다. 그럼 요거는 존치가 됩니다. 자, 요거는 경우도 있다. 자, 3번 봅니다. 3번도 마찬가지. 아, 그게 또 미등기더라.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알고 잡았다 하는 거는 아까 2층 짓다가 지은 거 똑같죠? 수도는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존치로 가는 겁니다. 존치로. 자, 4번 유형. 4번 유형은 많지는 않는데요. 간혹 한 1% 정도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A가 B한테 팔았는데, 그 다음 B가 수입에 가서 저당을 잡혔을 때 미등기 건물을 할 때는 철거다 했는데, 요거는 조금,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정도 마시면 되고요. 자, 5번이 가끔 있습니다. 5번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잘 보세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 지금까지는 땅에만 설정했다. 건물을 갖다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5번은 뭐냐 하면은, 흐름한 기아집을 가지고 갔어요. 담보를 잡겠대요. 근데 땅도 등기되고 건물도 돼가 있어요. 집은 흐름하고 기아 초가집이면 흐름해도 담보는 돼요. 설정해놨어요. 해놨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나한테 건물주 왔어요. 지점장님 신축 빌라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8세대 10억 주가 지어야 되겠는데 동의서 좀 해주세요. 건축주 이제 구청에 내야 되니까 동의해주세요. 그게 그냥 허물을 뺐죠. 건물을 허물고 새로 8채가 지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건축주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제도 이런 게 많았어요. 거제시에. 10개, 15개 정도 이런 게 터졌어요. 당하고. 뭐냐, 그러면은. 그래갖고 건물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분양은 여러, 8세대 8억 챙겨 묻고, 공사비는 5억인데, 1억만 주고 4억 뒤묻고, 1억만 주고, 한 7, 8억 전세금 받아 묻고, 캄보디아 값비싸. 그럼 은행 어찌 됩니까, 그러면? 땅만 또 김에 넣었죠? 그럼 담보 잡을 때는 옛날에 흐름한 건물을 같이 잡았죠? 공동저당. 대지 건물. 공동저당을 잡았는데 땅만 경매를 넣을 때 새로 신축이 된 그 건물은 누가 짓냐 관계없이 요거는 옛날에는 성립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못 먹고 못 할 때는. 아이고, 자꾸 부사 못잖아. 성립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도 판례를 바꿨습니다. 안 된다. 은행에 해치는 행위했네. 지가 흐름한 건물 지어가지고, 부사가지고 멸실하고, 새 건물 지어서 담보 준다 하면 담보도 안 주고 토기였으니까 저거는 철거다. 정확하게 법대로 하자. 철거입니다. 그럼 금액이 건물이 5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호텔 같은 건 100억짜리입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래도 무조건 철거다 보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